김변의 시선 2부 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김문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문석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이제 뵙는 겁니다. 네. 예, 이 사태의 법적 의미, 파장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계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미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돼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제 두 눈을 의심했었는데요. 12월 3일 밤 10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화 내용으로 대통령은 국회의 정부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이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특히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척결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가 긴급 소집되어 새벽 1시경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요. 결국 그 155분간의 계엄이 이제 해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이 문맥이 맞는 겁니까? 예, 사실 그 차분하게 담화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누군가 특정을 지정해서 악으로 규정하고 싶은데 예, 그거에만 집착하지 사실 앞뒤 문맥이 맞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산을 삭감했고 뭐 탄핵하고 그러니 여긴 반국가 세력이고 어디서 이것이 그런 이의가 되나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세력을 상당히 비난하고 싶었던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핵심 내용을 크게 한번 잡아보면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비상계엄의 사유인데 국회가 22건의 정부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 사유를 제시했고요. 둘째로는 이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로 이를 규정했고 셋째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통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담화문인데 아마 여러 부분 중에 이 부분 정치적 반대 세력인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뭐 이제 국회를 범죄 소굴로 지칭하는 등 척결 대상으로 삼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그럼 여당만 있어야 되는 건가? 야당이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서로 좀 다르지 않나. 우리 편이 아니면 당연히 적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래서 표현 중에 내란 획책이라고 썼습니다. 국회 견제 활동을 내란 획책.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어쨌든 특정 상대방을 이제 규명하고 있다고 하면 내란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에게 반대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 다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상권분립 체제에서 사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문제 삼은 탄핵 소추권이나 예산 심의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권한인데 이런 정상적인 견제 기능을 가지고 내란이니 혹은 반국가 행위니 이렇게 규정하는 건 사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화문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르고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윤 대통령 입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보통 안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아무리 자기와 견해가 다르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표현을 한다 해도 이렇게 지칭하지는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수차례 척결하겠다. 앞서 일부에서도 뭐 처단하겠다. 이런 단어들. 이거는 어떻게 또 봐야 됩니까? 이건 척결이라는 단어는 사실 누가 봐도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실 텐데요. 이제 그래도 굳이 이제 헌법적 관점을 좀 보면 먼저 헌법상 계엄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따르면 세력 척결과 같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계엄을 사용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 단어 사용 자체로도 부적합하고 척결을 사용했다는 이를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냥 자신과 다른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이제 자기를 국가하고 동일시하고 그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건데 이거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난데 내가 국가다. 국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국민은 어디 간 겁니까? 그렇죠. 그 국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저희들과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네, 사회 시간을 배웠던 네. 야, 맨날 시험에 나왔었던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헌법상 계엄의 목적은 국가 안전 보장 그리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발표를 선포를 듣기 전에 네. 평안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그 안보와 예. 국가의 안보를 헷갈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명태균 씨가 특검을 해달라는 등 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원치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일반인들 입장으로서는 사실 어쨌든 여야는 항상 이렇게 대립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냥 평소와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도 이게 너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우리 질서가 유지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녕의 질서가. 그래서 반대로 된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 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짚겠습니다. 예. 일단 헌법상 예. 비상계엄 선포할 때 요건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예, 이제 뭐 학술적으로는 좀 많이 쪼개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먼저 실체적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실체적 요건이라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헌법을 살펴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극도로 제한하는 거는 사실 계엄이라는 게 어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쉽게 제한하게 하고 또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매우 강력한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인데요. 예. 근데 이번 사태의 경우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실 그의 전시에 준하는 상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이제 전시라고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이게 좀 법률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적대적 국가와 이제 무기를 통해서 예.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걸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어떤 외부 세력이 적으로 온다든가 이제 나아가서 정말 명백하게 간첩이 드러나서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획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싸울 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었죠. 예. 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야당이 한 거라고는 똑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탄핵 소추 네. 그리고 자기들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인데 이 그런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 해서 나아가서는 단순히 이제 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이제 결이 안 맞는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예. 저로서는 사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습니다만 명백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실체적인 상황을 이제 들여다봤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예,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일정 절차도 요구됩니다. 네. 절차적인 측면. 예, 절차적인 측면인데요. 보통 이제 계엄에 관해 규정된 거는 이제 헌법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계엄법이라는 걸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절차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데요. 예. 제일 처음에는 국무회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가 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실 거치긴 했는데 사실 다들 졸속으로 했고 다들 뭐 별 말씀들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무위원들이. 심의는 아니고 그냥 이야기 들었다. 뭐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다수가 그냥 이제 애매한 모습을 취했고 한 두 분 정도만 반대했다고 저는 또 알고 있어서 예. 사실 이걸 거쳤지만 이걸 거쳤다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의문이 들고요. 이것도 이제 조사가 들어가겠죠. 예,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명확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에 통고해야 되는데 통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국회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장도 통고가 와야 우리가 정식적으로 통고가 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어떤 해제 안건을 부의하거나 할 텐데 통고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통고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이게 단어가 좀 특이해서 그런데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통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계엄을 하면 이제 요새는 아마 문서 같은 건데 그 문서의 전달 방식이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요새는 전자로 다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서면이 필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로 그냥 우리 한다 이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없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해제를 상정하고 진행하는데 또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건 이외에 그냥 이제
그 전체적인 부적정성을 좀 지적하는 건데요. 이제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견제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국회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계엄사령관이나 이 계엄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 모두가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예. 국회에 진입했고 또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으며 또 실제 뭐 체포조가 운영됐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본회의장 문을 두드리면서 진입하려고 또 시도하기도 했고 이런 것만 봐도 너무나 부적절한 비상계엄이었다고 할 수 혹은 있습니다. 또 일본에 이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맞습니다. 정당 활동하지 못하게 해라. 예, 예. 사실 명백히 뭐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라고 적혀져 있지 않았는데 국회가 활동하는 건 당연히 정당 활동을 기본으로 전제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걸 적어놨다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국회 입법부에 대한 견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 이번 사태 우리 헌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저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갈등 해결을 위한 것으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완전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둘째는 국회의 정당한 견제 기능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 원칙을 또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예. 셋째로는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정치 경쟁을 부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비록 빠르게 철회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에 너무 큰 상처를 남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계엄이 결국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관계한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비상계엄을 헌법상 권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쉽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듯이 선택에는 이제 책임이 따르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이 첫 번째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은 이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우리가 내란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어떤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였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총기를 휴대한 군병력이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이제 국한을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 자체를 폭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다행히 선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또 할 수 있는 다행이라고 기준이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그렇습니다. 선례는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었죠. 선례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 계엄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이제 전두환 노태우 씨죠. 예.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정고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해 한 것이므로 국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저희 대법원이 이 과거 판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실 이번 비상계엄도 국권문란에 따른 어떤 반란 내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란죄를 이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고 네. 또 하나 이제 군 형법도 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나아가서 군형법상 사실 반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군형법은 이제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하는 등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그리고 계엄군 등의 행위를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인 박한수 등이 이제 계엄군을 통해서 병기를 휴대한 채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무력으로 처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를 군형법상 반란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제 헌법에 따르면 사실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공무원이나 이제 대통령을 포함합니다. 이 직무집행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는 사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예, 이제 이런 형식적 이제 이런 명문상 요건 이외에 어떤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은 과거 이것도 또 아픈 역사죠.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탄핵 재판에서도 그때 헌법재판소가 그 기준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것을 넘어서 어떤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그래서 이를 통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그 해당자의 파면이 불가피한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떤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 공무원 등의 경우는 이제 뭐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이제 가결 통과가 됐지만 네.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너무나 명백하고 명확한 탄핵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제공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결국에 어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의 그 민주주의의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안위의 문제를 이제 국가의 안위의 문제로 생각하고 예. 이 정쟁을 당연시하지 않고 이걸 뭔가 지나치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사실 정치적 반대를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발상은 예. 이 민주주의를 사실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행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을 비상조치 해결하는 것도 문제고요. 예, 예. 여기서 우리에게 뭘 줄까요? 교훈을? 하나 좀 교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간단하게. 이제 우리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평온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발생할까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저희가 비상계엄을 이야기할 때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도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런 경각심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